설명을 하고 어떻게 클릭을 하는지도 같이 보셔야지 아마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2가지 화면을 준비를 다 했고요.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툴 및 수업 활용 사례를 나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오산에 있는 운암고등학교는요, 정말 운이 좋게도 4월 16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개학을 한 날인데, 그때서부터 그냥 줌으로 실시간 쌍방향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사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조금 적응을 하고 학생들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것들 그리고 많은 사례들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 잘 안 보이시나요? 그냥 이렇게 틀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온라인 툴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온라인 툴은 정말 툴이잖아요. 저희가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가 오른쪽에 있는 목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왠지 그 툴을 쓰면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뭐 세련돼 보이고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사실 교사잖아요. 교사니까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걸 목적을 제대로 삼고 이걸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지 막 현란하게 뭔가 이렇게 막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교육적으로 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라는 것도 먼저 처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봅니다. 자, 저는 온라인 툴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6가지 정도 사용하는데요. 그 6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면은 사실 4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혹시나 이 툴의 활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줌, 패들릿, 카훗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그런 쪽으로만 안내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크라티브라는 어플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큼만 하나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죠? 자, 핸드폰을 켜시고요. 핸드폰에 그 구글 플레이, 자, 구글 플레이나 이제 갤럭시면 구글 플레이고 이제 아이폰이면 앱스토어에서 소크라티브를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소크라티브, 소크라테스 아니고 소크라티브. 자,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황색의 티처 어플이 있고 파란색의 그 스튜던트가 있는데요. 스튜던트로 깔아주세요. 네, 선생님들은 지금 학생 역할을 한번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소크라티브를 검색을 해서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좋은 것이 그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말인 즉슨 아이들이 컴퓨터가 없어도 실제 나중에 온라인 상이 말고 오프라인 상에서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이 만약에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이들한테 실시간으로 뭔가 반응을 즉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깔으셨으면 PANQ, 제 이름이 판규잖아요. 그래가지고 PANQ를 넣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오시면 아마 T랑 F 중에 고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True, T를 눌러주실래요? 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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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시네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57분의 선생님 중에 48분, 지금 63명 중에 49. 예, 요렇게 실시간으로 총 인원 꺼야겠다. 예. 어이구야. 자, 총 인원수 66명 중에 지금 60분이 T를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아이들이랑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로그인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 로그인하면 아이들이 비번 까먹었어요. 회원가입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크라티브는 그냥 간단하게 방번호만 알면 들어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즉석으로 제가 만약에 TF 퀘스천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보면 멀티플 초이스라고 있거든요. 자, 한번 눌러보면 선생님들의 화면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그냥 수업 시간에 진행하다가 여기에서 즉석으로 저기 한번 맞춰볼까? 라고 한 다음에 번호가 3번이라고 생각하면 C를 누르고 번호가 뭐 5번이라고 생각하면 E를 누르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눌러보는 거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총 73분의 선생님께서 오시고 지금 이렇게 누르시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소크라티브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옛날에 저희가 핑퐁이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그 핑퐁 어플이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티브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가 활용하는 툴이고요. 자, 두 번째 활용 툴은 자, 패들릿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패들릿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실습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온라인상에 있는 제 게시판입니다. 자, 게시판인데 제가 패들릿을 한번 제 걸 열어볼게요. 자, 저는 패들릿을 이렇게 4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는 제가 운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제 동아리 회장인데 동아리 회장이 절 초대한 겁니다. 개인 계정으로는 무료로는 3개까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자유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 자유 게시판인데요. 아이들한테 요 패들릿 주소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 하면 이것도 또한 로그인이 없습니다. 로그인 과정이 없고 그냥 여기에 플러스 버튼 오른쪽에 보이는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있는 하나의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게시판에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겠죠. 예를 들자면 뭐 모둠 활동에서 어떤 게시글을 올린다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 버튼 보이시나요? 자, 요 버튼입니다. 자, 이게 공유 버튼인데요. 자, 공유 버튼을 한번 눌러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들릿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을 한 것을 그냥 그대로 스프레드시트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들 문 닫아. 예. 김판규 선생님 다시, 네. 음소거 해제하시겠어요? 음소거 해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여기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이 있는데,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자, 저장이 된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안녕하세요 하하하하라고 적은 게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하. 자, 이 말인즉슨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을 하시다가 아이들한테 야, 패들릿으로 뭔가 게시글 올려, 니네 조별 활동에서 했던 거 올려 라고 한 다음에 그대로 엑셀로 다운을 받으시면 그대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복사도 가능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생기부 기록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기록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들릿 게시판도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줌 소외실은 이제 좀 이따가 아마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줌 상에서 그 안에 모둠 활동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서별 학급회의를 하거나 부서별로 학급회의를 하거나 모둠별 토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직소 모형, 아마 영어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직소 모형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박아두고 애들의 그 밑에 할당되는 애들이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줌 소외실도 제가 잘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자,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는 사실 뭐 선생님들 이제 교과서를 받으시면 아마
교과서용 CD랑 플레이어가 다 이제 나올 건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생깁니다. 교과서를 안 가져온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교재가 없을 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디지털 교과서 치라. 디지털 교과서 설치해라. 그리고 학생 계정 로그인해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해라. 그러면은 바로 디지털 교과서가 보이게 됩니다. 그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미리 설치를 해뒀는데요. 이렇게 로그인하면은 바로 제가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영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걸 누르면 교과서가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럼 이거를 사실 애들도 볼 수 있지만 저도 듣기를 할 때, 교과서 듣기를 할 때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 잠깐 제가 이걸 듣기를 틀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서 듣기를 누르면 Jinho, look at my new sneakers. 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음원은 줌에서 만약에 화면 공유를 한다고 할 때 꽤나 깨끗하게 전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듣기를 저는 잘 활용을 합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 PC에서만 활용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아이패드도 설치하시고 아이패드에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이패드건 노트북이건 선생님들 아마 꼭 온라인이 아니어도 오프라인이어도 디지털 교과서는 파일이 열리고 듣기도 됩니다. 듣기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는 그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한테 주로 유용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비디오랑 오디오 다 지원하고 오프라인도 활용 가능해서 아주 좋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고요. 그 다음으로 가자면 구글 폼, 네이버 폼인데요. 아마 구글 폼 많이 쓰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 형식에 따라서 제출을 하면 그럼 그 제출한 자료가 저한테 수합이 되는 약간 그런 구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글 폼은 또 선생님들 다 잘 쓰시는데 사진을 만약에 업로드를 시키라고 할 때 구글 폼은 사진이 업로드 저장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구글 폼은 다른 건 다 구글 폼 쓰는데 사진은 네이버 폼을 씁니다. 자, 요거는 실제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 강사 선생님이 왜 네이버 폼을 쓰라고 했나 보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학기 초에 각종 조사를 할 때나 가정통신문 수업활동 기록지, 문제 만들기, 요런 걸 할 때 아주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웃. 이거는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죠.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풀어본다. 자, 그래서 카웃이란 거 제가 한번 화면을 녹화해 봤거든요. 자, 여기 왼쪽은 학생이 보는 그 핸드폰 상의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교사가 보는 화면이죠. 자,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가 핀번호를 알려주죠. 핀번호를 알려주면 학생이 핀번호를 치고 이제 들어옵니다. 자, 핀번호를 치고 들어옵니다. 178639를 치고 들어오면 자, 닉네임을 치라고 하고 자, 닉네임은 김판규라고 하고 확인하면 오른쪽에 이제 김판규가 들어왔죠. 그러면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든 문제를 학생들과 같이 풀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제 화면이고요. 학생들은 왼쪽의 화면을 보고서 이렇게 퀴즈를 내면 왼쪽에서 아이가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합이 되고 점수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죠. 나중에는 이제 랭킹도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번씩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영상을 한번 떠봤습니다. 자, 이러면 틀렸으니까 incorrect가 나오고 점수가 안 오르죠. 요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카웃까지 해가지고 저는 총 6가지의 툴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자, 이 툴들을 활용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총 6가지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단원별 지문 읽기입니다.
자, 우선은, 자, 수업 목표를 저는 이렇게 세워봤어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행동적 기술을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지만, 저는 교사 입장에서 그냥 제 목표는 이겁니다. 애들이 읽기 싫어하는 지문을 읽도록 하자. 그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도 다른 학생들도 같이 모르는 것이다라는 걸 좀 알게끔 하자.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재미있는 퀴즈 놀이를 하자. 이게 제 이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패들릿에다가 글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다 같이 보는 PDF 파일을 패들릿에 올려놓고 애들한테, 야, 패들릿에 글 올렸으니까 가서 다운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늘은 이제 샬롯의 거미줄에 대한 PDF고 1단원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자, 줌으로 다 들어오게끔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줌에서 소회의실로 해서 저희가 31명, 32명 정도가 있으니까 8개 모둠으로 나누고, 8개 모둠이면 4명 정도가 되겠죠. 4, 8, 32니까요. 그래서 4, 8, 32로 8개 모둠으로 나누고 아이들을 각자 4명씩 배정을 합니다. 자, 그 배정을 하면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그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기백반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유명하신 그 선생님 계신데 기백반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방향통, 기록통, 소리통, 리듬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 각자의 역할을 갖게 됩니다. 자, 각자의 역할을 정하라고 한 후에 아이들한테 이제 그 미션을 줍니다. 자, 오늘은 20분 동안 너희들한테 시간을 줄게. 그러니까 그 20분 동안 1단원을 한 문단씩 읽어. 자,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B라는 학생이 그 다음 문장을 읽고 C 그 다음 사람이 읽고 그 다음 사람이 읽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소회의실에서 4명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둠장 친구가 이 화면을 그 샬롯의 거미줄 PDF 화면을 공유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각 모둠별로 모둠장이 화면을 하나를 공유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한 라인씩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20분 정도 읽으면 단원 하나를 같은 페이스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읽고 그 다음 차례가 나다 보니까 나도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도 친구가 영어로 된 원서를 읽으니까 그걸 또 같이 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전에 기록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죠. 그 기록을 담당하는 친구가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기록을 해둡니다. 한글 파일에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단어 모르는데 너 아냐? 라고 하면서 서로 단어를 좀 공유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20분이 다 지납니다. 다 지났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죠.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문이 1단원인데 그 1단원에서 퀴즈를 하나씩 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같이 읽고 같이 단어도 찾고 같이 퀴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게끔 합니다. 자, 그럼 메인으로 돌아오면 저는 아이들한테 패들릿에다가 그 기록이 친구가 검색했던 것들을 여기에 올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안 보일까봐 따로 조금 준비를 아까 하긴, 잠시만요. 자, 그렇게 해서 독서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고, 모르는 단어 공유하고, 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오모둠 친구들이 있고요. 네, 오모둠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몰랐던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질문 만든 거, 이렇게 질문하면서 왜 그 거위가 빙그레 웃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가 아이들이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이 화면을 공유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모르는 단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다른 모든 친구들이 답을 한번 해보게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또 좋은 것은 아까 전에 그 모둠별로 된 거 있잖아요. 모둠별로 이렇게 글을 올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까 전에 제가 공유해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그때그때 저장을 하면 그때 어떤 모둠에서 어떤 단어를 몰랐고 어떤 질문거리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했던 첫 번째 단원별 지문 읽기 수업의 형태였고요. 자, 두 번째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가 사실 제가 공개 수업 때 했었던 것인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어떤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요. 자, 그 원서를 읽을 때 다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총괄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다시 되짚어서 복습하는 어떤 단원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각 단원별로 왼쪽에 보이시나요? 각 단원별로 아이들한테 과를 이렇게 하나씩 배당을 했습니다. 자, 너는 10과, 너는 11과, 12과, 13과. 자, 이렇게 배당을 해서 제가 가르치는 1, 2, 3반 아이들한테 모든 과를 하나씩 배당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한테 친구들과 함께 풀 문제를 만들어서 구글 폼에 작성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글 폼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한번 봐주시죠. 자, 채팅창에 제가 지금 구글 폼 하나를 올렸거든요. 자, 그거 한 번씩 눌러보시겠어요? 자, 채팅창에 있는 걸 한번 저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자, 이렇게 샬롯의 거미줄 친구들과 풀 문제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저는 2학년 2반이니까 학번은 20200이라고 하고 이름은 김판규 하고서 본인이 배정받은 단어는 저는 15단원을 배정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5를 적고요. 그 다음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첫 번째 퀴즈를 내주세요 해서 첫 번째 퀴즈는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을 누르고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의 섹션에 질문을 적어주세요. 자, 질문. 오늘의 날씨는, 뭐 예를 들자면 오늘의 날씨는 하고서 뭐 맑음, 비옴, 눈보라, 무지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답이 이제 비옴이겠죠. 그럼 비옴에다가 답. 자, 이렇게 하고서 저 몇 페이지에서 낸 것인가? 나는 100페이지 중간 세 번째 줄에서 문제를 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퀴즈에서 OX 퀴즈를 내서 다음을 누르고 OX 진술문. 나는 남자이다. 그러면은 이제 5가 되겠고 뭐 몇 페이지 어디서 페이지에서 문제를 냈다. 다음에 다음 초성 퀴즈로 내본다고 하겠습니다. 자, 초성 퀴즈 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자, 그죠? 김판규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라고 하고 다음에 뭐 200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자기가 읽은 자기가 배정받은 그 단원에서 문제를 3개를 내는 겁니다. 3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 그리고 본인이 만든 문제 난이도는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3으로 설정하고서 제출. 오케이. 제출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배정받은 단원의 문제를 3개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봤냐면 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썼던 건데요. 자, 6월 28일 날 202072학번의 친구가 자기가 118단원을 배정받았고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냈고 이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을 또 냈어요. 이 친구는 또 냈고 뭐 이런 문제를 냈고 또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아이들이 배정받은 단원의 문제들을 각자 3문제씩 만들게끔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8월 6일 7시에 만들었던 이 문제들이 나와 있죠. 여기 2023 선생님께서 또 하나 문제를 만들어 주셨네요. 객관식 오늘의 하늘은 해서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낸 문제도 다 취합이 됩니다. 이게 구글 문서의 특징이잖아요. 바로바로 취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자 지금 샬롯과 거미줄 자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풀 문제를 만들어요. 애들한테 만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을 수업을 할 수 있죠. 그 수업한 것을 바탕으로 카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낸 문제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풀게 됩니다. 같이 풀게 돼서 그래서 요거 복습할 때 아이들이랑 되게 재미있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뭐 문제 풀면서 야, 이 문제 냈던 친구가 지금 우리 반에 있거든. 자, 그 친구한테 한번 해설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여기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 총정리할 때는 전 요런 식으로 수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카웃을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하기랑 영작 요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우선 수업 목표가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고등학교 수업이다 보니까 주로 해석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이런 식인데 본인의 의사를 좀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30초 동안 본인이 뭐 하고픈 말 또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글 문서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아이들 보고 여기에 네가 희망하는 주제에 오른쪽에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이름을 적으면은 저는 옆에 이 데이트 부분 있잖아요. 이 데이트 부분. 이것은 이제 제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요거랑 요거 학번이랑 이름만 적으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너는 언제 이러 발표를 할 거야 라고 미리 설정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이 날짜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30초 스피치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준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자, 근데 제가 2학년 1반, 2반, 3반을 가르치는데 2반 담임이라서 2반은 제 핸드폰 번호를 알죠. 그런데 1반, 3반은 제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그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판교스 잉글리시 월드라고 자, 이런 식으로 윙글리시 월드라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학생이 이렇게 들어와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장문을 했는데 이것 좀 피드백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피드백. 자, 그러면 이 피드백을 또 하나하나씩 쳐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질문이 오는데 그걸 피드백을 하나씩 치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냥 카톡에 이렇게 대고서 이거 눈으로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야 근데 누구누구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선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고서 메시지를 누르면 그 아이디는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1분 55초의 메시지가 그 학생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도 피드백을 얻고 저는 피드백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서요. 실제 수업 시간에 왼쪽은 온라인이고 오른쪽 오프라인이거든요. 한번 봐보실래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 여자친구한테 좀 맞춰두고 기록 눌렀죠?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양한 크게 해주세요. 크게. Hello, I am 예원한. How can we live together?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제가 가르쳤고요. 피드백을 했잖아요. 피드백을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사의 관찰 아래에서 애가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생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학습 기간에 이런데 오프라인 학습 기간에도 똑같이 스피치를 합니다. 이건 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시작하면 돼요. 아니,
my name is Minhoa. Do you know how to control? 자,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고서 이건 평가적인 목적으로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영작할 수 있고요. 피드백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교과서 듣기는 저는 디지털 교과서 아까 말했듯이 활용을 합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줌을 이용해서 제가 유인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유인물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유인물입니다. 자, 유인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아이들한테 어떤 배경 스키마를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부분을 아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들어봅니다. 자, 들어보고 답도 골라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빈칸도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오른쪽에 여기 주요 내용과 어법을 정리를 할 그 빈칸을 하나 마련을 해뒀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설본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 단원마다 듣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인물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패들릿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듣기를 할 때 요거를 인쇄해서 또는 꺼내놓고 하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를 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요약해보기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보기에서 자, 키워드를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키워드를 쓴 이유. 자, 그리고 한 문장 요약하기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적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비주얼 싱킹, 이때 제가 비주얼 싱킹 약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림 그려보자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서 패들릿에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패들릿에 올린 게, 자, 이게 패들릿이거든요. 자, 패들릿에 2학년 1반, 2반, 3반이니까 1반은 1반 패들릿에, 2반은 2반 패들릿에, 3반은 3반 패들릿에 올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린 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아이들이 자기가 듣기에서 뭘 들었는지 요약도 한번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자신들이 기록을 한 것을 업로드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생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자, 그래서 업로드를 패들릿에 시키라고 하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교과서 읽기. 교과서 지문을 읽기 할 때도 자, 또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요. 자, 왼쪽에 디지털 교과서가 보이죠? 자,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 지문을 같이 들어보고 뭐 이렇게 그림도 같이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만 갖고서 설명을 하기엔 너무 조금 지문, 이렇게 좀 자간도 짧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한, 요런 식으로, 똑같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애들한테 유인물로 나눠줍니다. 물론 패들릿으로 공유를 하면 되겠죠. 자, 공유를 해서 나눠주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아이패드를 갖고 있어서 아이패드 자체 내에서 이 화면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에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이 플렉실이라는 어플인데 그 어플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써가면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충하고 싶은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 화면 자체를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는데요. 부끄럽지만 살짝 보여드리면 뭐냐, blow out. 자, blow out은 불어서 나가다인데 being blow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더 혹시 듣고자 하는 친구들, 더 보고자 하는 친구들은 제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 유튜브를 따로 시청할 수도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읽기고요. 자, 그 다음에 생기부 기록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 왼쪽에 패들릿에 있죠. 패들릿에다가 수업활동 기록지 주소를 올려둡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자기가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면 선생님이 물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학생들의 수업활동 기록을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좀 벅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가 그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네가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업활동 기록지가 이렇게 만드는데요. 자, 선생님들께 한번 링크를 부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활동 기록지 링크가 채팅창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수업활동 기록지 링크 한번 타고 들어오시면요. 예, 연수용이죠. 연수용으로 제가 하나 복사를 해놨는데, 자, 요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기가 자기 수업한 것을 한번 써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한 날짜가 2020년 8월 6일이죠. 8월 6일. 나의 이름은. 자, 그렇게 오늘 수업에서 배운 거는 주로 읽기와 어법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 내용은 뭐 모의고사 15번, 14번, 15번 해석. 자, 이렇게 한 문장 요약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자신의 수업 참여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체크하고요. 수업 시간에 질문 나눴으면 체크하고요. 친구 도와줬으면 체크하고, 손 들고 참여하겠으면 체크하고, 수업 시간 집중하게 준비한 자료 발표하겠으면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기가 한 것을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 오늘 5교시에 서원이가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부정사에 대한 개념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애들은 제출하면 끝난 겁니다. 애들은 제출하면 끝나고 저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죠. 다 수합해서. 자, 그게 이겁니다. 자, 이건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한 거고요. 생각보다, 자, 4월 10일서부터죠. 4월 10일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한 것을 자기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이것만 갖고서 생기부를 기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충분히 나중에 교재 특 쓸 때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걸 보고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쓰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부 기록이 있고요. 수업활동 기록지가 있고,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기부 기록을 지금 저는 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총 실제 사례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44분입니다. 딱 맞은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요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생겼던 문제들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실제 제가 저는 이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아이가 안 나가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그냥 계속 저 상태입니다. 저 친구는 사진을 찍어서 저 사진을 설정해 두고 자러 간 겁니다. 자, 그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애들이 얼굴을 안 보여주는 이런 문제 상황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 그리고 수행평가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약간 이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수행평가도 상당히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규 선생님 원래 끝나고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예. 그 다음 선생님 시간이 딜레이가 될까봐.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있으면 써주시면 고경욱 선생님 발표하실 때 보시고 그 중에서 답해야 될 거를 나중에 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지금 하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답하고 지금 두 분 거만 답하고 바로 또 저기 고경욱 선생님 거 아니면 이따가 답해 주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이건 답하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면 답 먼저 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이렇게 얼굴을 좀 크게 보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자,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실시간 수업의 경우 출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는 출결 처리를 각각 줌에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출결 처리를 합니다. 자, 출결 처리할 때
무조건 비디오를 켜게 합니다. 비디오를 안 켜면 애가 어디에서 출결 처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켜게 하고요. 선생님들이 온라인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구글 문서로 온라인 출석부를 만들었고 모든 선생님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출석부를 공동으로 기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이들이 비디오를 끄고 나가는 경우가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운항고에서는 비디오를 무조건 다 켜게끔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50분 내내 켜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출결 처리는 선생님이 하시고요. 자, 쌍방향은 줌으로만 하셨나요? 예, 저희 학교는 줌으로만 했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좀 다루는 걸 좋아해서 미트도 해보고 행아웃도 해보고 네이버 라이브도 해보고 MS 팀즈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다 비슷하고 공유하는 기능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소회의실 기능 있잖아요. 소회의실 기능은 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 소회의실 기능이 너무 좋아서 예, 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지금 예, 만들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Q&A도 제가 읽어봤는데 만들 예정이고 아직은 줌밖에 도움이 그런 게 없습니다. 자, 판서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인가요? 플렉실이라는 겁니다. FLEX 플렉스에다가 CIL 플렉실. 저는 요 판서 어플을 되게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기능이 많고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많은 기능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실을 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줌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할 때 어떻게 강제성을 부여하나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해숙 선생님, 선생님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애들이 참여 안 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부르고요. 누구 한번 이거 해볼래? 애들아, 자니? 일어나자. 요거 답 한번 해볼까? 똑같습니다. 딱히 강제성을 부여한다기보다 이름을 불러주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연수 중 화면을 바로바로 확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줌에서 화면 공유하시면서 바로 어떻게 확대를 하셨나요? 노트북 터치패드로 하셨나요? 예, 이거는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줌잇 그것을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은 이 컴퓨터 화면 자체를 확대를 시키고 이제 멀리서 봤다가 판서하고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은 받을 수 있나요? 파일은 지금 이 원고 파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장학사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석 확인하실 때 아이들 컴퓨터에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캠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노트북이 있으면 딱 좋은데 노트북이 없는 친구들, 즉 데스크탑만 있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들어오고 데스크탑으로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으로도 들어오고 그걸로는 이제 수업을 듣고 핸드폰으로 주로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렇게 2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걸로 핸드폰으로는 얼굴을 비치고 데스크탑으로는 수업을 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줌 소외실 기능을 이용할 때 학생들만 소외실에 모이는 걸로 아는데요. 선생님이 참여하지 않아도 잘 되는지요? 혹시 선생님이 소외실에 들어가 볼 수 있는지? 예.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자기네들끼리 왁작지껄 떠듭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소외실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실에 선생님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1회실 가서 얘기하다가 다시 나와서 2회실 가서 얘기하다가 나와서 이쪽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외실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바탕화면 확대하는 거는 줌잇 프로그램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소크라티브라든가 이런 거 이름을 한번 들었더니 한 번 더 들으니까 조금은 뭔가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쓰신 분들도 계셔서 더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1학기 동안 이렇게 수업을 운영을 하셨다니까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김판규 선생님 좋은 강의에 박수로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제 9시까지 진행을 했더니 나중에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지금 잠깐만 조금 쉬시기도 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한 1, 2분만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앞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중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도움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도 한 230여 명 신청했는데 140명 정도 오셨고 오늘도 한 220여 명 신청하셨는데 한 100명 정도는 노쇼시더라고요. 그래 많이 오셨네요. 왜냐면 많이 피곤하시니까. 맞아요.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선생님들 혹시 들으시다가 피곤하시면 제가 화면 켜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댁에 계신 분은 네,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피로도가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질문 같은 거 이제 다 하고 되도록이면 9시에서 늦어지면 한 9시 10분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하실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안양에 있는 신성고에 근무하시는 고경욱 선생님이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1시간 동안 또 앞서 그 김판규 선생님께서 또 훌륭한 강의를 또 진행해 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또 별로 안 훌륭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조금은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들으시면서 지금 뭐 이렇게 약간 허기지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그 간단하게 뭐 유깃거리 가져오셔가지고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화면 끄고 약간 이렇게 대자로 뻗으신 상태에서 하늘 바라보면서 들으셔도 좋을 만한 그러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앞서 그 김판규 선생님 수업을 제가 죄송하게도 미리 들어오지 못해서 다 듣지 못했는데 후반부 이후부터 들었긴 했는데요. 후반부 내용만 들어도 정말 알찬 내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어떤 도구라든지 혹은 어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온라인 툴, 뭐 디지털 뭐 교구 이런 것들의 활용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2학기 때 쌍방향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은 제 화면을 좀 공유를 할게요. 여기 공유했습니다. 자. 혹시 제가 지금 평소에는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이거 지금 제가 듀얼 모니터 아니거든요. 제 얼굴 나옵니까 혹시? 나옵니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저녁에 이렇게 제 얼굴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속도 상하시고 네. 배도 좀 이렇게 쓰리시고 하실 것 같아서 네. 가능하시면 제 얼굴 쪽에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여놓으신 상태에서 말씀만 제 목소리는 좀 잘생겼거든요. 네. 얼굴은 좀 안 되지만 그래서 목소리만 잘생긴 목소리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보기 싫으니까 제 비디오를 좀 끌게요. 자, 뿅, 네. 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학생 소통 중심 수업의 설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디에도 외국어 수업, 뭐 영어 수업, 뭐 일본어 수업,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사실은 이제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2학기 때, 나름대로 이제 실시간 플러스 쌍방향 수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요것만 보고 가셔도 오늘 연수 다 들으신 겁니다. 네, 저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텐션이 좀 높게 해야지 지금 1시간 동안 또 연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조시거든요. 제가 또 잘못하면. 그래서 최대한 텐션을 높게. 자, 적으시고요. 네. 자, 잠 깨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아하, 저런 선생님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일단, 앞서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실시간과 쌍방향 중에서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교육청의 공문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규장단 협의를 통해서 2학기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느 정도 일부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실시간 수업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시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쌍방향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옆에 지금 장학사님이 계시지만 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비전과 장기적인 어떤 그 미래 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하, 실시간보다는 쌍방향 수업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도구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하나 이렇게 좀 연수를 다니면서 계속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기운을 좀 북돋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미 오프라인 수업이든 혹은 온라인 수업이든 간에 선생님은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그리고 교육관을 가지고 수업을 잘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도구에는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구는,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도구는 사실 변화와 혁신을 거두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선생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노하우와 교육관을 잘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틀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틀이라는 것은 온라인 교육, 혹은 뭐 디지털 교육으로 말하는 거겠죠. 네, 그것들에 잘 버무리셔가지고 훌륭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수업이 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조그맣게 쌍방에 대한 고민을 하나 더 이렇게 후춧가루 뿌리듯이 집어넣으신다면 충분히 또한 훌륭한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 화상회의 앱을 통해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이 좀 계실까요? 잠시만요. 어디 보자. 이 손들기 기능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 손들기 기능을 한번 좀 쑥 볼까? 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번 해보셨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손, 네, 직접 손 들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손들기 기능이 있거든요.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손 쓱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웹캠을 켜신 분들 중에서는 2분 정도 드신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화상 회의 앱은 사실 선생님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창의력 발산을 위한 보조도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망한 수업을 공유를 드릴 건데요. 그 망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형태로 수업을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실시간 온라인 수업 하시기 전에 조회든 종례든 먼저 실시간 조회 종례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장담컨대 처음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100%의 확률로 망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망하는 게 50분 동안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 충분히 아이들하고 소통하시는 방법을 익히신 다음에 반드시 이제 도구를 실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실제 실시간 수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 많은 어떤 장애물을 겪었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 어떻게 보면 도구의 사용이라든지 활용 기능의 익힘보다는 더 큰 장애물이 뭐였었냐면 바로 소통의 부재였어요. 어떠한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저희는 지금 줌을 활용하고 있죠. 네, 줌을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줌을 통해서 이제 얘들아, 자, 오늘 월요일 3교시지? 3교시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수업을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다 모였어요. 수업을 진행했죠. 자,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것도 95%의 확률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도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50분 동안의 수업을 선생님이 혼자 이끌어 가실 경향이 커요. 따라서 조회든 종례든 혹은 다른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든 간에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줌을 통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협업을 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어색해요. 저희도 처음이지만 아이들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성 형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자, 밑에 요 보이십니까? 제가 잠깐 주석을 한번 쓱 해볼까요? 네. 요거 보이시나요? 요 사진. 네. 잘 보시면, 잘생긴 선생님 한 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뭘 하나 들고 있네요. 뭔가 이게? 네. 바로 맥주입니다. 네. 여기 다른 분들은, 학생들 아니에요. 네. 학생들 앞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역시 나름대로 이제 술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 구글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 줌맥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모셔가지고 이제 좋아하시는 맥주 혹은 뭐 소주 혹은 막걸리 혹은 뭐 안주 가져오셔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한 잔씩 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초반에 좀 어색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색달았고요. 이걸 그대로 교실로 가져가서 여러분의 학생들과 함께 같이 소주를 마시면서는 아니고요, 그때. 네. 나는 맛있는 이제 과자를 먹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오늘 종례는 라면데이야. 그래서 다들 컵라면 가져와. 그래서 컵라면 막 드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셔도 되고요. 혹은 오늘 아침을 좀 못 먹었지? 다시 머리 붕 떠 있고 얼굴 부었는데 자 이럴 때 우리 빵 한 조각씩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벤트를 만드시면서 아이들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그게 다 모여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실 때 아이들과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계속해서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잠깐만 채팅이 잠깐 왔는데요. 네. 네. 그렇죠. 네. 혼밥 회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이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줌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회의에서 혹은 수업에서 어떠한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냐면요. 아까 초반에 제가 아이들이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발표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잘 보세요.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 때는 선생님이 앞에 있고 아이들은 다 칠판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학생조차도 제가 뭔가 질문을 던지거나 발표를 할 때 기껏해야 저와 눈이 마주치고 나머지 친구들은 뒤통수만 보입니다. 심장의 프레셔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 있죠? 자, 이렇게 이런 화면 안에서 누군가 발표를 해야 하고 누군가 선생님이 질문한 그 내용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나머지 30명이 다 자기만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됩니다. 따라서 웹캠을 끄고 싶어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네,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혹은 다 내가 얘기할 때 나만 쳐다보고 집중하는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저희는 관계성 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만요. 이거는 뿅 끄고 네. 자, 온라인 수업에서 또 어떠한 형태로 그러면 소통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저희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여기서는 말씀드리진 않고요. 단 이제 이러한 도구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식의 소통형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도만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한번 그 관련된 교구들 혹은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고요. 이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진행했었는데 잠깐만 이거 보시면서 지금 제가 아마 그 소리를 공유를 안 해서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화면만 보세요. 네, 화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네, 정작 저한테 소리가 들려서 잠시만요.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활용한 도구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게 재밌게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은 요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혼자만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어요. 네.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구독자를 1명, 2명, 3명, 1000명까지 모으시면 네, 바로 요 유튜브 안에서도 바로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그렇지 못하시죠? 네, 그러니까 결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실시간으로 영상을 정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것 중에 가장 심리적인 진입장벽 그리고 도구의 활용적인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게 바로 스트림야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고스쌤TV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일단은 그 스트림야드의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스트림야드가 뭔지 한번 보여드려야 할 테니까 잠깐만 제가 어디 보자. 채팅에다가 스트림야드의 링크를 붙여는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구나 정도 즐겨찾기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 도구의 기능성의 장점은 일단 초대 인원이 무제한이에요. 아시죠?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볼 수 있겠고 또한 채팅 질문 확인을 통해서 답변도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스트림야드를 이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의 질문을 바로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채팅창에 있는 댓글을 바로 화면에 불러와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 역시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계획할 때 혹은 컨텐츠 수업 만들 때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실제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뭔가 설명을 하시는 그런 수업을 하나 만드셨든지 혹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화하시면서 목소리를 녹음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셨을 텐데 선생님들이 같이 둘이 모여서 둘이든 세 명이든 모여서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서로 만담하듯이 왔다 갔다 토킹하듯이 토크 콘서트 같은 형태죠.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네. 그러한 실제 예를 제가 저희 선생님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했던 실제 예를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 잠깐만 제가 소리를 한번 공유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서는 바로 볼 수 없고요. 전체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지금 보이나요? 제가 탭을 공유했는지 아니면 이 크롬 창을 전체 다 공유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지금 유튜브 화면이 보이시면 보인다고 한 번만 예 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주화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바로 네, 나오시네요. 자, 보이시면 지금 뭐 했는지 보이시나요? 잠깐 선생님께서 아주 이제 시에 아주 많이 빠지셔서 시를 아주 많이 읽으십니다. 자, 네. 보이시죠? 네, 저희 선생님께서 저번에 그 스승의 날 때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대한 시를 먹고 많이 싶은데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 그런데 네. 앞에서부터 물, 화, 생지 이렇게 네 명이 어디다 떠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즉흥으로 치우치는 거가 네, 그냥 뭐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광주 드릴게요. 자, 옆에 보시면 이게 채팅창이에요. 그래서 네, 수학, 과학에 관련된 실제 요 내용 자체는 외국어 수학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하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독과 영어과면 영어과, 중국어과는 중국어과, 일본어는 일본어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 과목을 배우는 것의 장점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든지 혹은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댓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사실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쓰였던 이 도구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플러스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OBS 스튜디오는 약간의 그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사실은 실제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살짝의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OBS 스튜디오라는 요 글자를 그대로 네이버나 검색 엔진에 쳐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얘는 라이센스가 무료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어요. 보통 유튜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게임 방송할 때나 이럴 때 활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쉽지 않은데요. 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망한 사례를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망한 케이스도 있고요. 안 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망한 케이스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선생님처럼 안 망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닌데요. 네, 지금 뛰어왔거든요, 사실은. 네, 다른 앞에서 행사하고 요 시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네, 선생님들 또 기다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잇 붙이시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건 안 망했습니다. 참고로. 네, 망하지 않은 수업부터 먼저 제시해야지 제 마음의 스크래치가 좀 덜 날 것 같아요. 자, 유튜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스트림야드, 요 기능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실제 수업을 진행했던 때가 4월 초반.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온라인 계약 직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창체 시간, 실제 4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월 8일이었나? 미리 테스트하는 날짜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이들 창체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 300명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 얼굴 안 나오면 좀 심심하시죠? 네. 2개의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싫어. 막 이런 느낌.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뭐, 소리는 안 들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LMS를 이제 구축을 했었고요. 아이들 스스로는 실제로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식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Q&A를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유튜브로 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아이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댓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댓글 올랐던 것도 잠깐 볼까요? 네, 잠깐 어디쯤 나왔을까요? 네. 네, 여기 댓글이 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완료인데 또 완료라고 썼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였었고, 자, 이 도구의 장점은 뭐였냐면 일단은 수업 목적이 명확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였었고요. 실제 선생님들께서도 좀 길게 보세요. 당장 2학기 첫 시간부터 외국어 수업을 실시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실제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들의 기능을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기능을 마스터한다고 해서 아이들 역시 그 기능을 훌륭하게 쓸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실제 수많은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 수업을 했을 때 여기저기 선생님 화면이 안 보여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선생님 제 목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런 것들로 이제 10분, 20분 까먹으면 실제 50분 수업 동안에 실제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유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피학습자가 도구나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이들 유튜브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유튜브 채팅 이름도 잘 알고 있고 댓글도 잘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기능상의 어떤 진입 장벽이 좀 낮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과제 난이도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얘들 뭐만 하면 됐나요? 댓글로 질문만 하면 됐어요. 네, 그래서 부디 2학기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과제로 쭉 나가지 마세요. 워밍업 아시죠? 네, 워밍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이 기능이라든지 도구의 어떤 그런 활용에 대한 익숙함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1학기 때 수업 진행하면서 그게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런 온라인 교구들을 실제 활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 블라인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아이들이 실제 활용하는 도구의 기능에 대해서 충실히 이해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준 이후에 실제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두려운데, 네, 망한 케이스. 자, 어떠십니까, 지금? 네, 화면에 지금 제 얼굴 또 보이죠? 네,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왜 안 좋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도구는 방금 저희가 지금 쓰고 계시는 줌 그리고 또 유튜브 또 썼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이제 그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은 아니었고요. 뭐였냐면 제가 1학기 때 컨텐츠 제공을 할 때 다 제가 만든 영상들을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유튜브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그 플랫폼과 굉장히 그 궁합이 맞아요. 저 아까 앞서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양력 중에서 구글 트레이너라는 영역을 쓱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짝 끼워 팔기 하고 있는데요. 네,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LMS에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유튜브 저희 영상 되게 많이 이렇게 유명한 영상 같은 경우는 광고 많이 삽입되죠. 그런데 그 필요한 교육 자료가 내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구글 클래스룸 X 끌어오면 이거는 교육 영상이구나 싶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런 광고들이 다 삭제된 상태에서 내용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일단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했는데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 같은 것, 한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네. 크롬 창에서 이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으로 처음에 어떻게 진행할게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한번 예측해 볼까요? 한 100여 분 중에서 한 40여 분은 이렇게 수업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줌을 빨리 배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애들 모아놓고 강의해야지. 네, 이렇게 강의하다가 질문하고 그리고 답하고 뭐 발표 정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망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망하십니다. 절대 강의식 수업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게 쌍방향 수업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 이거는 뭐 제가 선생님들께 막 뭔가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실패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제발 막 옷가락 붙잡고 막 안 돼, 거기 가지 마!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 미리, 일단은 볼게요. 이 영상만 보면 사실은 그럴 때 보여요. 뭐 그런가 보다. 네, 아이들 얼굴 좀 나오긴 하지만, 빠르게. 아이들 안 나오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리는 죽여놓고요. 사실 이 줌을 활용해서 지금 이 영상 틀어주는 것도 사실 제가 사실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줌 자체가 소스를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튜브 영상까지 튼다? 그러면 얘가, 컴퓨터가, 나 죽여줘!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 안 트는데, 지금은 이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틀어드렸고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고 있죠? 네, 잘 보고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수업을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바로 강의식 수업이었어요. 네. 미리 제작한 강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이 컨텐츠 플레이 스탑 하면서 얘들아 여기에 대한 질문, 얘들아 여기에 대한 답변, 얘들아 여기에 대한 발표해봐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었죠. 자, 보세요. 어떠세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조금 더 넘겨볼까요? 이것 보세요. 벌써부터 좀 로딩 걸리죠? 네. 그래서 강의식 수업 더더구나 안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예 움직이지도 않네요, 지금. 네. 움직이나요? 네. 자, 나름대로 이제 쓰긴 썼는데, 대충 썼습니다. 자, 일단, 여기, 평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망했어요. 왜? 실시간은 성공했는데, 쌍방향은 망한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게 지금 제가 언제쯤 시행했었냐면, 계속으로 많이 나오네요. 언제쯤 시행했었냐면, 5월 초쯤에 시행했었습니다. 초나 중순쯤에 시행한 것 같아요. 자, 관계성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애들한테 질문 던졌어요. 답했을까요? 안 하거든요. 네. 자, 얘들아, 자, 여기 내용 통틀어서 발표 좀 해봐. 발표했을까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50분 동안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 진행하게 되면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텐션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도 지금 거의 말을 끊지 않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제가 야심차게 4개의 수업을 하루에 마침 수업이 4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또 배려해 준다고. 얘들아 오후에는 독서실 가요. 자 수업 시간을 자 1반은 1교시, 2반은 2교시, 3반은 3교시, 4반은 4교시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4시간 연강을 50분씩 해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뻗었어요. 네, 진짜 뻗었어요. 4시간 하고. 뭐 하루에 4시간 다 하시잖아요. 근데 달라요. 자, 방금 어떠셨습니까? 방금 제가 한 1초에서 2초 정도 제가 좀 잠깐 쉬었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뭐지? 멈췄나?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 1초나 2초 정도의 이 사운드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마치 방송사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익숙치 않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병행해서 하는 게 좀 저학수로는 좀 익숙치 않았었죠. 그래서 익숙치 않은 도구들을 한 번에 또 같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역시 어떤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텐션도 높고 스트레스도 높은 상태에서 4시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 애들도 실제 그렇게 큰 배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인 분석을 나름대로 지금 밑에 1, 2, 3, 4번 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개념 자체를 명확히 잡지 못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은 성공했지만 쌍방향 수업은 망한 케이스였고요. 또한 오프 수업보다 실제 이렇게 강의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 준비한 자료의 반의 반도 아이들한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디바이스 문제도 있어요. 처음에 시도하게 되면 분명히 아이들 그 디바이스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뭐 화면이 안 나와요. 혹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는 마이크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것들 실제 제가 처음 수업할 때 많이 겪었고 그것 때문에 50분 수업 중에서 또 10분 동안 얘기를 계속하는데 막 문제 해결하고 막 넌 왜 안 되니 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2학기 때 여기 계신 100분들 모두 다 똑같이 경험하실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저주 내리는 거 아니고요. 실제 안 해보셨으면 겪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또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튼 겁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발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20분만 망하세요. 네, 자 그리고 실시간 수업 지금 각 학교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수업을 운영하시기로 결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연수 나갔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시간 수업을 전면 시행이다는 아니고 일부만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뭐 학교과에 뭐 일주일 동안 수업 실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차씩만 수행한다. 이 정도 이렇게 차츰 이렇게 확대 적용의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실시간 수업이 매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을 잊어먹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플러스 일부러 접속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좀 해야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잠깐 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 이 강의 수업 안 되겠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과연 실시간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많이 진짜 많이 했어요. 수업 전날까지 막 저녁 새벽은 좀 심했고, 네. 저는 10시까지 막 계속 막 이렇게 만들어봤다, 저렇게 만들어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도입을 해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폭망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폭망했습니다. 잘 보세요. 최초의 쌍방향 학생 중심 수업이에요. 네, 실제로 쌍방향 수업을 시도했고요. 실시간보다는 쌍방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수업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잘 된 케이스였고, 일단은 잠깐 보시면, 네, 어디쯤 보면 좋을까요? 네.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는데요. 앞서서 줌과 유튜브 영상 이거 아직도 못 버렸어요. 네, 이제까지 정신 못 차렸죠 지금. 네, 유튜브 영상 같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만든 컨텐츠 가지고 와서 돌렸고 여기서 애들한테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하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문서라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협업과 공유에 진짜 최적화된 문서예요. 써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 쓰시려면 클래스룸도 같이 쓰세요. 네, 끼워 팔기 이런 느낌. 자, 일단 그래서 강의식 수업과 학생 중심 수업을 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빨간색씩 보이시죠? 폭망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밑에 제가 약간 좀 붉은색 글씨로 써놨는데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화상으로 서로를 보고 듣고 말하는 용도 그 이상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이때 깨달았어요. 자, 줌 썼죠. 아까 소스 많이 잡아먹는다 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틀었죠. 네. 아까 지금 제가 방금도 지금 틀 때 약간 좀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구글 클래스룸 같이 틀었습니다. 구글 문서도 같이 열었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수업에서 튕겼습니다.
네. 애들이 30명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뭐 열심히 막, 그래, 선생님이 애쓰네, 야, 고생한다,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튕겼어요. 뭐야? 그리고 이제 저는 멘붕, 네, 이런 거, 네, 느꼈었는데, 뭐 다행히 이렇게 다시 조작하면서 겨우겨우 들어가긴 했지만, 시스템의 과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줌을 활용하실 때는 절대로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돌리지 마세요. 네,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아니 본인이 뭐 나름대로 이제 유튜버의 꿈이 있으시다든지 혹은 집에서 이제 그런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집에서 데스크탑 막 300만 원짜리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하실 거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급받은 요 노트북은 네, 많이 안쓰럽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걸로는 2개 이상의 프로그램 돌리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실제 수업에 점수를 제가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1점. 네, 앞서 망했던 수업은 100점 만점에 10점인데 얘는 1점도 안 됐어요. 얼마나 제가 이걸 망했다고 생각했냐면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수업에 실시간에 지금 시간 없는데 다 모여가지고는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시간을 다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수업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 중심 수업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리고 강의식 수업을 최대한 배제하셔야 됩니다. 대체 강의식 수업 배제하고 학생 중심 수업, 쌍방향 수업 만들려고 하는데 제발 알려줘. 왜 자꾸 딴 얘기만 해. 그러시죠? 네,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제 등장하네요. 3번째 수업. 약간 덜 망한 사례입니다. 네, 그런데 덜 망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성공했어요. 아까 1점, 10점 주었던 사례보다 이 수업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70점 줄 수 있습니다. 자, 수업에 쓰인 도구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2개 이상 돌리지 말라며. 네, 줌, 구글 클래스룸, 구글 문서, 구글 설문지, 그리고 클래스 카드, 네, 이러고 영어 선생님들 많이 쓰시죠. 네, 이렇게 오히려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빠졌죠. 아까 첫 번째 수업과 2번째 수업에서 썼던 거 뭐 빠졌습니까? 바로 유튜브 영상. 네, 컨텐츠를 수업 시간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방법적 접근법,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요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거꾸로 수업. 아, 뭐야, 거꾸로 수업 몰라 어떻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진짜 재밌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세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거꾸로 수업을 시도하시기에는 어떤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그 배경이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이 이만큼 있었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희 계시는 여기 100분의 선생님, 100분이 좀 너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100분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컨텐츠 만들어 보셨죠? 네, 그거 그대로 거꾸로 수업 형태로 아이들한테 던지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식 수업 하지 마세요. 뭐 하실 거냐면 거꾸로 수업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수업은 실제 정의는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수업 컨텐츠를 듣고 오고 학교에서 그 지식을 재가공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협업을 하거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거인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에서도 거꾸로 수업의 형태를 차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아이들에게 수업 전에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듣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수업 영상을 들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 지식을 구조화하거나 혹은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 활용하는 수업을 만들어 가시면 선생님도 편하세요. 제가 아까 잠깐 중간쯤으로 좀 넘겨볼까요? 이쯤으로 넘겨볼게요. 제가 아까 컨텐츠 제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50분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비중, 제가 말하는 비중은 크게 100%에서 2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수업 시간에 주도하는 어떤 주도성의 성격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70%는 누가 했냐? 아이들이 했어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타이머 이렇게 열어놓고는 애들한테 자 풀어봐 하고는 5분 동안 아이들이 필요하는 질문에 대한 답만하고 자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한 번에 썼는데 이번엔 안 튕기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밑에 보이시죠? 네, 노트북 2개. 네, 저는 노트북이 2개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은 노트북이 하나밖에 없으시죠.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바로 스마트폰. 네, 그래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결합시키면 충분히 선생님들도 어떤 시스템상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 노트북은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는 도구로서, 즉 줌을 실행시키는 도구로서 활용하시고요. 스마트폰은 저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구글 클래스룸도 그렇고 뭐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뭐 앱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위드랑이든 이엑스터든 혹은 EBS 클래스든 간에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바로 과제를 제시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수행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최선의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클래스룸이 더 좋아요. 네, 자꾸 끼어팔게서 죄송합니다. 네, 한 번쯤 해보세요. 네, 구글 설문지 쓰시잖아요. 이 설문지 같은 것도 지금 네, 바로 또 채팅 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네, 그죠? 네, 거꾸로 수업을 하면 그렇죠. 네, 시간적 부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담을 좀 겪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한 아이들도 제가 실제 물어봤어요. 야, 너 수업 시간에 강의식 수업하면 좋냐? 네, 그랬더니 싫대요. 네, 지루하대요. 집중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에서. 네, 그래서 어차피 들어오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시간 수업에서는 그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재조직하는 수업. 혹은 저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세요. 네, 애들하고 게임하고 노세요. 재밌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뜻 보여드렸는데 클래스 카드 이용해가지고 수업 첫머리에 제가 뭘 했냐면요. 얘들아, 자 선생님을 이겨라. 그래서 이게 지금 클래스 카드라는 게 지금 뭐 이건 꼭 그 영어 교과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다른 교과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퀴즈 배틀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참여한 친구들 경쟁을 하고 저도 같이 단어 시험 봤어요. 네, 치사하죠, 영어 선생님이. 네, 그래서 저를 이기면 아이들한테 세택사 줄게 혹은 사탕 줄게 오프라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부여 시켜가지고 열심히 이제 참여하게 했고요. 나름대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의 어떤 뭐랄까 효과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시스템 과부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를 가능하면 분리시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다른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실제 수업에서 운영했던 형태를 좀 수업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드퍼즐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것도 URL을 좀 건네드릴게요. 복사 그리고 채팅. 자, 이렇게 바로 전달드리고요. 네, 중간에 잠깐 또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트북 스마트폰 조합이라면 호스트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 구글 클래스룸 어플이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나요? 이게 웹캠상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어플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어플에서 실제 과제를 제시할 수 있고요. 또한 잠시만요. 여기 이제 영어 수업 이렇게 영어 수업 보시면 이런 영어 수업에 이제 과제 제시도 하고 실제 애들 수행한 과제 내용도 볼 수 있고 공지사항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동시에 띄워놓는 거예요. 애들은 줌 보면서 바로 클래스룸 하나 띄워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자 얘들아 이제 활동할 거니까 클래스룸 잘 보고 있어. 과제 올라올 거야.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드퍼즐. 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학스터 혹은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 수업 이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끌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네, 그런데 이제 구글 클래스룸의 나름대로의 단점은 아주 조그만 단점은 그죠?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른 분이 주석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살짝 지워주고, 네, 그리고 정말 주석 사용 안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잠깐 짬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이들 주석 달도록 허용해 주시면 특히나 중2 담당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자제하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온갖 다양한 색깔의 네, 뭐랄까 이렇게 판서로 이렇게 꽃 피어나듯이 피어날 겁니다. 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이드퍼즐은 그래서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가장 큰 단점은 이수율을 확인할 수 없어요.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도 아이들이 배속으로 플레이하거나 들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물론 과제를 수행하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드퍼즐에 이제 유튜브 링크를 걸면 이게 실제 아이들이 수업을 얼만큼 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네, 이 친구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좋은 게 또 뭐냐면 배속 플레이가 안 돼요. 물론 배속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사악해서 일부러 하지 말라고 제한 걸어놨습니다.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도 1분부터 20분까지 쭉 계속 이 수업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어 클래스룸에 연동이 돼가지고 바로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채점까지 완료가 돼요. 이대 퍼즐이 실제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수위를 확인할 수 없으셨다면 이걸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이대로 이제 먼저 애들한테 이제 컨텐츠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실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실시간 수업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카드를 이용해서 수업 중에 단어 시험도 봤었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아이들 형성평가 실시했습니다. 저희 이제 미래교육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 봤을 때 저희가 그 온라인상에서 아이들 교육을 진행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 어떤 수업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수업의 패턴을 보이고 학습 진척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개념을 살짝 여기 구글 설문지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차용을 살짝 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거나 만들었든 상관없이 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실제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요. 형성평가를 실제 실시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Advanced 상위, 이제 상중하하면 또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왠지 영어로 쓰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네, Advanced 상, Intermediate 중, 그리고 Beginner 하,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것도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의 큰 장점이에요. 개별화 수업. 실제 오프라인 수업, 등교 수업에서는 이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화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형성평가를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실시를 했었고요. 또 다른 또 끼워가게 하자면 구글 설문지, 구글 클래스룸하고 연동시키면 자동으로 성적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애들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이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군요. 네, 세 번째 활동. 보이시나요? 자, 제가 실제 수업에서 뭔가 말을 하는 활동이 100%에서 20에서 30%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수업의 구성과 진행을 대부분 아이들이 했습니다. 자, 뜻을 모르는 어휘가 있대요. 문장 너무 길고 해석도 안 된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답을 제가 했을까요? 아니요, 애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룸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Advanced, Intermediate, 그리고 Beginners의 구글 문서 3개를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성적에 따라서 각각의 구글 문서로 들어갑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공유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부교재에 나와 있는 거꾸로 수업 형태의 컨텐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지문을 분석하라. Intermediate는 거꾸로 수업에서 다뤘던 그 지문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어법 구조나 어휘나 혹은 문장이나 혹은 문제풀이에 대한 팁을 질문을 하라. Beginners는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다. 너희들은 지문 내에 모르는 단어 다 밑줄 치고 질문하거라 라고 시간을 주고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패턴에서 뭘 했냐면 Advanced는 이제 Intermediate 구글 문서로 들어가세요. Intermediate는 Beginner로 들어갔어요. Beginner에는 아까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열심히 단어 외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몇 번 수행을 해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말이 짧거든요. 처음에는 애들이 제가 이걸 미리 얘기했더니 이거의 단어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 해석이 어렵습니다. 되게 공손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 해봤거든요. 아하, 친구가 대신 답을 달아주는구나. 그래서 말이 짧아졌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여전히 예의 바르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협업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실제 활용할 수 있고, 저도 아이들한테 동기부여 시킬 때, 얘들아, 너희들 이거 지금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들, 혹은 답변이 많이 달린 내용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실제 시험에서 다룰 법한 중요한 아이디어고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이 구글 문서에 만들어진 너희들이 만든 이 내용들을 통해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도 대비할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독려를 했었고요. 자, 이러한 구글 문서 활동을 통해서
실제 아이들 이제 발표 수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저희 아시죠? 아이들 세특 써주거나 혹은 이제 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아이들 얼굴 나와야 돼요. 네, 온라인 수업에서. 네, 그래서 얘들아 세특 써줄게. 발표해봐. 방금 했던 활동 중에서 뭐 어드밴스드 상위권 애들은 그 지문 분석했던 거 한번 발표해보렴. 뭐 중위권 애들은 얘들아 너희들 그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단어 모르는 거 이렇게 밑줄이라고 했었죠? 중위권 애들이 하위권 구글 모스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면 단어 뜻 설명해주고 그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의 장점 뭡니까? 바로 인터넷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 엄청나게 많은 교육적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단어에 연관된 예문들을 하나씩 끌고 와서 같이 첨부하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실제 설명할 수 있는, 실제 발표할 수 있는, 그게 뭐 어색하더라도 혹은 뭐 어설프더라도 약간 좀 좋아요. 아이들이 실제 용기를 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었고, 실제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이제 서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왕 하는 거 발표를 하고, 저는 실시간으로 여기 보시면 약간 좀 흐리긴 나오는데요. 아이들 그 과제 비공개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직접 제가 막 쳤어요.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한테 공유했습니다. 아이들도 시각적으로 자신의 세특이 적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아요. 우와 나도 하면 적히는구나. 나도 저거 좀 써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 수업에서 아이들 세특까지 건드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나름대로 성공한 거에 대해 나름 이렇게 뿌듯해졌어요. 네, 요 패턴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요걸 확장시켰어요. 어떻게? 작년부터 아이들하고 PBL, 그러니까 Problem Based Learning을 하기도 하고요. Project Based Learning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PBL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실제 수업 차시를 하나를 떼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진도 안 맞는데 어떡하나요? 네, 작년부터 거꾸로 수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컨텐츠를 하나 제공하고요. 프로젝트 수업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실제 아이들이 그 뭔가 직접 수업 시간에 막 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와, 이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프로젝트 수업은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 이거 그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가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보세요. 네, 아이들에게도 코로나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아이들과 같이 묶여서 같이 소모임 활동을,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글 에듀툴 활용해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온오프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었고요. 실제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각각의 줌을 활용해서 이제 소회실을 활용했습니다. 요게 6월 29일이죠. 아이들과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실시간 수업 진행했고, 나름 친해졌어요. 네, 그래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네, 아직도 화면 안 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소회실 들어간 케이스예요. 얘가 이제 이 팀의 조장 맡아가지고 질문을 던졌었고, 여기 보시면 이전에 또 나름대로 이제 네, 또 로딩 또 엄청 걸리네요. 네, 보시면 네, 이렇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제가 3명이네요. 어떡하죠? 네, 자 일단 이 에러입니다. 이런 에러가 가끔 생기도 해요. 일단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얘기 나누면서 질문 던지고 또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하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실제 활동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면 좋은데 일단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를 좀 보고요. 잘 보시면 이게 등교 수업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했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첫 번째 차시에서는 이 각각의 차시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할 거야, 온라인 수업에는 요거 할 거고, 그리고 다시 또 잘 보세요. 자료 수집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협업은 이것도 협업하는데 이거 등교 수업, 검은색은 등교 수업인데 어떻게 협업해요? 네, 이거 영상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애들 다 디바이스 다 가지고 오잖아. 핸드폰, 스마트폰. 혹은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또 모바일 디바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눠주고 각자 자리에서 자기 구글 프레젠테이션 열고는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협업,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서로 협업했어요. 제가 따로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아서 막 단톡방 파가지고 막 채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나름대로 야, 너희들 2명 이상 붙으면 그조 탈락이다. 네, 2명 이상 붙으면 안 돼. 서로 떨어져서 활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도 하고요. 왜냐면 가능하면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뭔가 실제 그 세특사항을 기록하거나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데이터를 좀 쌓고 싶었던 나름대로 제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 시간에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문 대본 작업하고 6번째 최종 결과물 공유하는 피드백하고 전달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수업도 실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거꾸로 수업 형태를 취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조금 괴로워요. 네, 따로 이렇게 수업 시간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영상을 또 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다른 분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이들한테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저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야 한다면 즉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해야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요인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는 마이너스는 아니죠. 네, 그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하고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살짝 이제 지금 한 4분쯤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4분쯤 남았나요? 네, 일단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 좀 짓는 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이렇게 수행했던 제 수업 결과물들의 모든 그 내용들은 사실 시간과 에너지가 아주 많이 과도하게 투자됐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한 2달 됐죠? 네, 2달 동안 집에 10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다른 뭐 연수 준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자돼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그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프로젝트 수업을 만약 고민하시고 있으시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될 겁니다. 네, 큰일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투자되었지만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점 그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대비 비용을 줄여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제가 좀 더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아이들과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분명 초반에는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투자될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세요. 어차피 해야 할 거. 네, 즐기자. 네, 그죠? 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뭐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정책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즐기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세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 혹은 쌍방향 수업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수업에 녹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블라인디드 러닝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의 형태를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셔야지만이 미래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식 수업 안 됩니다. 네, 하지 마세요. 둘 다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어하고 선생님도 분명히 힘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실시간 수업은 맞지만 쌍방향 수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이거는 교사 간의 협의가 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부드럽게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넛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꾹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꾹꾹 찌르고 있어요. 네. 갑자기 야 이게 진리야, 이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걸 전달하게 되면 선생님들 되게 갑자기 극도로 분노하셔요. 지금도 계속 제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네, 하고 싶지 않은데. 맞아요. 네.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특히나 쌍방향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혹은 아이들이 협업하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순간, 제가 행복해졌고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도 행복해지더라고요. 또 거꾸로 그게 시너지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저 또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게 그냥 그대로 올해 수업에 이어진 거예요. 네. 여전히 나는 행복한 수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 여기에 녹아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그런 행복한 수업 만들기 위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각각의 수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뭐 나름대로 학교마다 또 정책이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실시간 수업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미참여자 학생 과제를 따로 또 제시하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 되게 영리해요. 실시간 수업 참여하는 거랑 그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미실시간 미참여자 과제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편하다 생각하면 안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출결을 좀 강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봅니다. 저희 학교 연구부장님께 계속 뚫고 있는데 안 된다고 계속 도리도리 하시는데 전 계속 뚫고 있어요. 네, 강하게 결과처리 합시다 라고. 자,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넘었으니까 하나 광고만 하고 제가 일단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거 혹시나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 수업의 불식책이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쓰네요. 네, 확대하는 걸. 네, 이렇게 해서 네, 각각의 그 월화수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하시면서 겪으셨던 노하우라든지 혹은 실시간 상반영 수업에 대한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한 웨비나 형식으로 이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가 하는데요. 경기 교사원 TV 중독을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알림 등록해 놓으시면 해당 시간에 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월요일 날 두 번째 시공간의 벽을 허무는 협업학습 아이디어로 다시 또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경품도 있대요. 교육청에서 많이 돈을 들이셔가지고 네, 이쁜 거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멀리 계신 분들, 이게 제 연락처인데 GOE 메신저를 통해서 그 경우 검색하시면 신상고거든요. 네, 저 이제 컨택하실 수 있겠고요. 그 컨택하셔가지고 혹시나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이나 혹은 앞으로 원격 수업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 공유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도 가능한데 클래스룸에 또 끼어가기도 합니다. 네, 장점이 애들 과제 완수하거나 댓글 쓰면 Gmail로 계속 알람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알람이 되게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중간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도 좋으시고 한번 여기서 연습해 보세요. 뭐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고경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기 실패담부터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셔서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으면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할까요? 고맙습니다. 저기 질문 있으시면 지금 빨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답변하고 제가 또 조금 안내 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2시간가량 되니까 조금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죠? 네. 질문 그러면 없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경욱 선생님이 보신 다음에 답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들 오늘 2시간가량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을 기획을 할 때 무엇을 내용으로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하고 강사 선생님 섭외서부터 강사 선생님들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지를 좀 상의를 드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도구의 내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도구를 모르고서는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구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까 강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도구를 위한 수업이면 안 되고 수업을 위한 도구 활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아는 면도 많으시겠지만 제 생각을 조금 짧게 전달을 해드리면 저희가 대면 수업, 등교 수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업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그대로 원격 수업 그리고 또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도구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올 때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2학기 때 쌍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소통이거든요. 특히 저희 외국어 교과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놓치면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격 수업에서 또 블렌디드에서는 연계해서 담아내야 되는 그 방안을 선생님들이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에 철학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한 내 수업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또 학생의 참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루어졌다면 원격에서도 꼭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또 도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오늘 두 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생님들의 사례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학교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선생님의 철학도 다르실 수 있고, 그래서 해답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거고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은 그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2학기 때 되도록 빨리, 어쩌면 8월 중에 좀 뭔가 준비하시면서 빨리 찾으셨으면 하고요. 이 워크숍을 기획할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도구에 대한 갈증이 좀 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직접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학교 안에 이런 분이 김판규 선생님하고 고경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면 굉장히 편하실 텐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텐데, 혹시 이분들처럼 잘하시는 분이 근처에 계실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업하면서 학교에 리더가 있으실 거예요. 같이 상의하면서 학교 안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협의회 통해서 배워나가시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저는 들으면서 도구에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요. 어제 처음이어서 줌이나 많이 들어본 거는 익숙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생기는데, 새로운 것은 금방 조금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도구를 다 쓰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에 최적의 도구가 뭔지를 찾아서 한두 개만 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조금씩 넓혀가면서 확장해가면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안내 내용입니다. 제 짧은 소개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교사온 TV, 경기 교사온 TV를 고경욱 선생님이 수업의 불시착 홍보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 교사온 TV와 교수학습 포털에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 동영상을 많이 올리셔서 홍보하시는 그런 기회도 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는 그런 기회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차근차근 선생님들 거 보고 있는데 다는 못 보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많이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용기 내셔서 동영상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진행된 거, 그리고 어제 중학교 워크숍 진행된 거는 녹화를 했어요. 제가 아직 지금 그러니까 다운만 받아놓고 아직 뭐 편집도 못하고 올리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못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강사 선생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경기 교사온 TV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거는 다 안내를 해드린 것 같고요. 지금 그 사이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고경 선생님 빨리 보시고 조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으로 열심히. 채팅으로 하셨네요. 네, 너무 그렇죠. 네. 엄청 빠르게 지금 여기 와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잘했죠. 감사합니다. 네. 쓰담쓰담. 네. 저는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채팅창 따라가기가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네, 두 분 다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 많죠. 네, 네, 맞아요. 걱정도 정말 많이. 네, 걱정도 많으시고. 선생님들, 어제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1학기 동안에 너무 애쓰셨어요. 선생님들의 열정과 제가 어제 헌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도 같은 단어를 쓰고 싶어요. 1학기 동안 얼마나 애쓰셨을지, 저는 학교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교육청에 있지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애쓰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조금 더 힘내셔서 조금은 수월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방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충전하시고 2학기 때는 아이들하고 좀 더 행복한 학교 생활 하시고요. 저희 외국어 선생님들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어깨가 더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겠고요. 오늘 저를 처음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통합 메신저에 신은하 검색하시면 한 4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청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학기 때 선생님들을 어떤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을지 혹시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 통합 메신저로 메신저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늦게까지 피곤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강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이번에는 소리도 좀 내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2시간. 네, 이제 쉬셔야죠. 아직 방학 안 한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대면으로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잠깐만 제가 저기 나가실 네, 분은 네. 나가셔도 되는데 지금 두 분 질문 들어오신 게 있어서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편하게 나가시고 이제 질문하실 분은 네, 제 얘기 듣고 좋아요.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실시간 사명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냐고 했는데 힘들어하죠. 이것도 약간 좀 제가 좀 많이 진보적인 케이스인데 절대 1교시부터 10교시까지 쌍방향 수업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애들 죽어납니다. 선생님도 죽어납니다. 그래서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섞어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분 실시간 수업하고 30분은 아이들 비실시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업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부담이 적고 저도 부담이 적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실시간의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활동들로 비실시간으로 구성하셔도 충분히 훌륭한 수업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에너지 시간 투자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또 훌륭한 수업 만들어낼 수 있으시니까요. 초반에 좀 힘드시더라도 네, 좀 그래도 한번 좀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됐을까요? 저기 학교 교육과정과에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은 그 네. 공문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중등 원격 수업 및 교과학습 보장 지원 계획에 보면 지금 기본 방향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고 학급별 시간표에 따라 해당 시간이 기본 방향으로 나오는데 고경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줌으로 실시간을 다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동영상을 올려서 학생들이 보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하게 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 공문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춰서 다 지치지 않는 그런 수업을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선생님들 나가시면 제가 여기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쌍방향인데 유형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 질문 올려주셨는데 쌍방향이라고 하는데 유형이 다양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댓글, 네,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 고맙습니다.